나일령은 과거 엄마가 죽기 전 먹었던 약을 꽃에 뿌려보는데요. 할머니가 약을 꽃에 뿌렸을 때 꽃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꽃은 멀쩡했고 약 때문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편 둘째 엄마 교월선과 외삼촌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유산 관련 사건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를 너무 간단하게 매듭을 짓자 화가 난 부인과 의령. 그래서 1년 안에 엄마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의령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나신원. 의령의 엄마에게 어린 시절 돌봄을 받았던 신원은 그 은혜를 의령의 엄마 이름으로 기부를 하며 고아원의 이름을 명란당으로 개명을 하는데요. 그 모습에 기분이 좋은 나일령. 의령은 오빠 신원을 나씨 집안 호적에 올려주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과거를 볼 때 신원의 장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죠. 두 사람은 시장에서 장난감을 구경하는 사이 육가학과 마주치게 되는 의령. 당시 그가 눈이 안 보였기에 의령이 말을 하면 그녀를 알아차릴까봐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구세주처럼 도움을 주는 신원. 그 후 육가학이 자객을 보내게 되고 신원은 힘을 쓰면 정체가 들통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죠. 큰집 식구들은 큰엄마의 딸 나의수 허리치수를 재고 곧 있을 과거에 나선원에게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씨 집안은 둘째 나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교월선의 아들 나원원이 장래가 촉망한 상태인데 비록 엄마가 버려졌지만 열심히 하라는 아빠 나성장. 나일령은 글자 공부를 하는 중 글자를 어려워하자 할머니는 가정교사를 붙여준다 말하고 이때 다시픈 나일령은 오빠 나신원을 추천하죠. 그러면서 나신원의 호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와 열심히 공부하는 나일령. 두 사람은 당시 엄마의 약을 책임지던 의원의 제자를 찾아와 약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교월선이 있는 곳으로 가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의령. 신원에게 같이 가자고 말해 결국 함께 가주기로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낙석이 떨어지며 벼랑에 떨어질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지만 새엄마는 부상을 당하게 되죠. 결국 신원은 새엄마를 업고 나오게 되는데 새엄마 역시도 신원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것 같죠? 교월선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월선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의령.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하니 교월선을 잡아놓는 나일령인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교월선의 딸, 사실 마차의 낙석을 떨어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엄마에게서 듣는 엄마 죽음의 진실. 교월선은 죽이지 않았고 그 당시 나성장과 의령 엄마 사이는 멀어져 있었기에 수작을 부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 엄마 죽음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어쩌면 아빠 나성장일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나의수는 좋은 집안의 시집가, 집안과 오빠에게 도움이 되라는 엄마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혼인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 시대가 왜인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해 보이는군요. 한편 지명수배 중인 천도행이 경성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생포하라는 육가학. 나신원 역시도 육가학이 대자사를 조사해 사형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분주해지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이매연은 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화장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데 이매연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 잘 되게 하려고 나씨 집안에 시집 온 거라고 하자 왜 누나의 소원을 자기한테 강요하냐고 하는 동생 임무. 임무는 사실 자신이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서로에게는 애틋한 두 사람. 누나를 위해 남겨둔 화장품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신원의 사형이자 지명수배자. 그렇게 경성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들어와 사건을 만드는데요. 금방 광군에 둘러싸이게 되고 사형을 구하기 작전을 펼치자 서로 마주하게 된 나신원과 육가학. 나신원은 육가학의 트라우마가 뭔지 잘 알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나신원. 그러다 육가학은 나씨 가문 근처에서 수배범이 사라지자 한밤중 들어가 수색을 시작합니다. 한편 육가학이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나신원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느낀 나혜령. 나신원을 추궁할 예정인 육가학은 비록 증거는 없지만 확신을 갖고 태형을 하려는데요. 그때 등장한 나혜령. 의령이 나타나자 얼굴이 활짝 피지만 어째서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죠?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 정도면 진짜 사랑한 거 맞나요? 그에게 황성사가 증거도 없이 감으로 수사한다고 비난하고 계속되는 태형에 대신 막아서는 나의령. 그때 등장하는 엄청나게 꾸미고 등장한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당장 황궁으로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끝발은 없지만 그래도 은근 통한 것 같죠?
무모하게 육가학을 대적하는 신원에게 한 소리 하는 할머니. 그나저나 자신을 위해 울부짖으며 말리던 의령이 계속 떠오르는 신원. 네, 그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의령에게 그는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하는데요. 과거 암울한 시기에 빛이 되어준 스승, 전 호부상서 청구영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스승이 누명을 쓰고 있고 사형들과 증거를 찾는 중이라며 천도행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말이죠. 다음 날, 신원은 이 이야기 모두를 할머니에게 진실대로 다 말하게 되는데요. 이 집에 있는 이유가 의령의 엄마가 복중에 자신과 엄마를 구해줬던 은혜와 할아버지가 보호해준 스승님의 원한에 관한 증거 때문이라는데, 그리고 신원은 과거에 합격을 하면 증거를 달라며 할머니와 딜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호적에도 없는 신원인데요. 결국 빨리 호적을 만들어 곧 있을 과거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나의령은 신원의 입적을 반대하고 있는 아빠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니 신원이 과거에 합격할 것이 확실하다 생각, 그걸 이용하기로 합니다. 과거 매년 나씨 가문에서 유명할 때 하던 서문연을 열자고 새엄마에게 제안을 하고, 새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서문연을 열기 위해 유명한 손 선생을 모셔오자고 제안하게 되죠. 여기서 손 선생은 황제의 스승이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친구 관계인데요. 물론 할머니는 이미 나신원의 계획임을 간파하고 있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결국 서문연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나신원은 서점에서 누군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는데, 학식 높은 학자처럼 흔하지 않은 책을 들고 있는 나신원에게 요즘 젊은이 같지 않다고 감탄을 하는데요. 이 만남이 어째서인지 살짝 나신원의 계략 같죠? 오랜만에 서문연을 준비하는 가족들. 나산원과 나은원에게는 능력을 뽐낼 기회라며 단단히 준비를 시키는데요. 딸들에게는 악기나 다른 재능을 뽐낼 예정이라며 큰어머니는 혼사자리를 위해 잘 준비하라고 하죠. 그만큼 온 가족에게 중요한 자리. 나의령은 신원이 걱정이 되는데, 신원은 지금 큰 연애를 통해 집안에 숨어있는 사형천도행을 몰래 내보낼 계획. 육가학은 이번 연애 때 나신원이 천도행을 빼돌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연애에 참석하게 됩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나씨 가문의 딸들이 장기자랑을 시작하려는데, 하필 연애 전 생고기를 몰래 먹고 배탈이 난 나이주. 나이주를 대신해 비파 연주를 하는 나의령. 하지만 그가 아는 곳은 딱 한 개뿐인데요. 바로 육가학이 알려준 그 노래. 당시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남성스러운 곡을 배운다고 연주를 못했던 나의령. 바로 그녀임을 직감하고 달려오는 육가학. 하지만 할머니의 제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손 선생. 황제의 스승이자 할아버지의 절친이 등장합니다. 소동이 난 사이 천도행을 밖으로 빼돌리고 손 선생 앞에서 시작된 남학생들의 글짓기 타임. 주제는 육가학이 여기 무엇인가 찾으러 왔다며 찾다, 함구하다 순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 학생들은 다학문을 탐구하러 왔고 손 선생은 좋은 인재를 찾으러 왔는데요. 그렇게 15분간 장문 타임이 시작되고 나씨 집안의 큰아들인 나산원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안의 주제가 없죠. 이어 둘째 아들 이 집안의 브레인, 나은원이 장문을 시작하는데 전반부를 읽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이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능력이 다 어디로 갔냐며 비꼬기 시작하는 육가학. 그런 육가학 앞에 등장한 나신원. 모두가 그의 존재를 시시하는 사이 나의령은 이 집안의 셋째라며 소개하죠. 손 선생에게 나신원은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고 이상을 찾는 소년의 기지가 돋보인다며 자신의 문화에 들어와 수학하라는 손 선생. 결국 손 선생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호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적이 만들어지고 과거를 보게 될 것 같네요. 왜 제가 다 뿌듯하죠. 서문연이 끝이 나고 육가학은 정원에서 나의령과 마주치자 그녀를 잡고 비파 연주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묻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는 연주가 아니라며 말하죠. 그런데 지금 육가학에게 중요한 건 나신원이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인데요. 손 선생에게 보내는 답례품을 열고자 하니 화를 내는 손 선생. 사실 이미 천도행은 육가학의 사촌인 청랑의 답례품을 운반할 때 도망을 갔죠. 그 시각 천도행이 숨어있던 밀실까지 의령에게 보여주는 신원. 그만큼 그녀를 가장 신뢰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신원이 걱정하는 것은 육가학이 계속 의령과 나씨 가문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서문연을 망친 아들 나은원을 찾아 혼내는데요. 공부하느라 피로로 쓰러졌는데 핑계를 하필 누나가 너무 스트레스 줘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괘씸한 엄마의 죽음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나의령은 엄마의 유모인 정마마를 집으로 데려오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죽고 의령을 버리고 가버린
정마마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마마에게 듣게 된 엄마와 아빠 이야기. 이미 둘째 엄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엄마와 아빠. 엄마는 계속되는 유언비어에 견디지 못하고 아빠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가 좋아하던 차를 나누어 마시고 죽게 된 엄마. 이렇게 되면 아빠를 용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신원은 어차피 그녀가 아빠에게 복수를 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그녀를 배신해도 의령의 편이라는 신원. 엄마의 유품에서 나온 당시 아빠와 엄마가 나눠 마신 차를 의령이 가지고 있는데요. 의원에게 차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같은 종류의 차를 우연을 가장하여 아빠에게 주는데 아빠는 마시자마자 당시의 용봉단 차임을 파악하고 당시 의령의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겨놓은 찻잎에 미련, 연민과 같은 뭔지 모를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아빠 역시도 범인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는 나의령. 아빠는 의령의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죠. 한편 나의령은 본격적으로 나신원의 입적 문제를 새엄마를 이용하는데 하지만 완강하게 반대하는 나성공. 이때 등장한 손선생. 손선생의 친구 일을 나신원이 도왔고 그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나성공은 나신원이 입적하기 위한 계략이라 생각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장래의 나씨 가문을 위해서 나은원을 믿는 것보다 나신원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원에게도 결국 아빠는 아빠라며 나신원의 입적이 드디어 결정. 아마 중국에서도 일천즉천이니 나신원은 노비와도 같은 신분으로 이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빠의 입적에 신이 난 건 나의령. 족보에 이름도 올리고 심지어 적장자로 올리게 되죠. 가묘에도 인사를 하는 신원. 그때 몰래 돌아가는 엄마의 몸종 장마마를 막아선 의령. 이때 넘어지려는 의령을 잡아주는 신원을 보고 장마마는 한눈에 알아보는데요. 아마도 신원과 의령이 남매가 아님을 알고 있는 듯 보이죠. 그리고 요새 삼각관계가 아주 재미있는 세 사람. 외삼촌 임무와 나이수, 한공자. 한공자는 아마도 공주의 아들 같은데요. 나이수를 따라 먹는 한공자를 질투하는 외삼촌이 의수에게 그렇게 먹으니 결혼 못한다고 놀리는데요. 그러자 자기가 한다고 말하는 한공자. 모두가 놀랐죠. 며칠 뒤에 공주로부터 온 간식에 놀란 엄마는 딸 의수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주는데요. 아마도 공주의 뇌물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엄마는 결국 의수의 뜻이 중요하지도 않은 채 집안을 위해 결혼시키려 할까요? 한편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외삼촌과 가게 자리를 보러 간 의령.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에게 가게를 빼앗길 위기에서 또다시 등장한 나신원으로 인해 가게 계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엄마의 죽음에 복어독이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의령. 복어는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조차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의수가 엄마와 함께 간 외갓집에서 복어 요리를 봤던 이야기에 갑자기 큰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한 나의령. 그리고 드디어 도성으로 돌아오는 나씨 집안 첫째 아들 나성문. 돌아오던 길 지갑을 도둑 맞은 한 여자를 도와주고 오랜만에 가족과 상봉하는데 드디어 만나게 된 형제. 한편 나성문이 도와주었던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돈을 갚는데요.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누구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나신원도 멀리서 본 그녀가 누군가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의령 역시도 엄마와 비슷한 그녀를 보고 놀라는데요. 그 당시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걸까요? 한편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과거 공부에 바쁜 외삼촌을 대신해 나간 의령은 불량배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중 육가학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담례로 바둑을 같이 두게 되고 돌아가려는 그녀를 못 가게 막는 육가학. 그러다 말실수를 하는 의령. 지금까지 육가학을 모르는 척했었는데 그의 성격을 아는 척하며 말한 의령. 아, 의령과 신원. 육가학의 삼각관계는 왜인지 좀 무서운데요. 나의수 임무, 한공자의 삼각관계는 웃긴데 말이죠. 한공자보다는 결국엔 임무랑 잘 되겠죠? 그나저나 나신원은 너무 만찢남 아닌가요? 머리도 좋고 무술도 잘하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신분만 노비지. 이건 뭐 웬만한 양반보다 낫네요. 나의령의 엄마 죽음에 대한 비밀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요. 자꾸만 증거가 나올수록 온 가족이 수상하게 되는 상황. 파헤칠 맛이 나는 드라마 금수한령.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